네, 지난 한 주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 금리나 가능성에 환호했다가 또 여러 변수가 몰아치면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요. 네,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새로운 피난처로 주목받는 ETF는 또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성현 ETF 컨설팅 부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, 네, 부장님. 안녕하십니까. 우리 목소리 달달하신 우리 김 부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시장은 달달하지가 못하네요. 지금 또 코스피, 코스닥 지금 마이너스로 음전해버렸습니다. 네. 지금 네. 부장님도 지금 뭐 어차피 업계에 계시면서 계속 시장 흐름을 갖다가 팔로우 하셨을 텐데 네, 맞습니다. 시장 분위기도 시장 분위기고 또 실제 우리 고객분들 움직임에서 네. 또 캐치되는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네, 좀 네. 한번 전해주시죠. 우선 생각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놀라셨다. 같습니다. 투자자분들이. 근데 많이 놀라시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과거의 데이터들, 과거의 뭐 위기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았죠. 뭐 한 20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금융 위기도 있었고 미국은 뭐 닷컴 버블, 뭐 아니면 IMF, 코로나19 또는 금리 인상기와 같은 그런 위기들이 있었는데 과거의 위기들과 한번 좀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상황을 정확히 한번 진단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8월 5일 같은 경우 코스피가 8.77% 하루에 네,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빠졌는데 과거에 한 IMF 이후로 한번 좀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간 최대 낙폭을 보게 되면요. 금융위기, 그다음에 뭐 IMF,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 한 10%, 12% 빠졌다가 코로나 때는 8.4%, 그다음에 이 금리 인상기 가장 최근의 조정이었죠. 그때는 3.5% 정도 빠졌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 8월 5일 날은 8.77%가 빠졌는데 이 하루의 낙폭으로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코로나19 때보다는 조금 더 유사한 그런 정도의 저희가 하루 충격이 있었다.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반면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S&P 500이 한 3% 정도 빠졌고 나스닥은 한 3.5% 정도 빠졌습니다. 근데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저희가 그 국내 시장만큼은 많이 빠지지가 않았죠.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두 자리였고 코로나19도 12% 정도대로 S&P 500도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는 한 4%에서 한 5%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.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 코로나19 이상 금융위기 정도는 조금 덜 미치는 그런 하락을 보였었고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의 수준도 못 미치는 정도의 데일리 하락을 기록했다.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러면 네. 투자자들은 이제 뭐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고 네네. 또 오히려 뭐 안전 자산이라든지 또 파킹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마련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저희가 뭐 이 직전에 뭐 전화 연결하신 네네. 그런 것도 뭐 코코본드 얘기도 나왔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2%대 예금, 뭐 3% 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예. 근데 저희가 ETF 중에서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나중에 YTM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% 중후반, 뭐 3.6, 3.7 정도 일할로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파킹하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ETF들 매력적인 YTM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파킹형 ETF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고요. 그리고 제가 늘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가지고 있는 돈을 절대 놀게 하지 마라. 라고 네.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아직 투자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뭐 투자할 대상을 정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 투자 자금을 절대 놀게 해서는 안 되고요. 말씀드린 파킹형 ETF를 통해서 하고 수익구조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이 ETF 명에 보면 뭐 CD 금리라는 명도 있고요. 뭐 초단기라는 명칭도 있습니다. 그래서 CD 금리라고 하면 한 3.4%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한다. 이렇게 데일리로 일할로 계속 쌓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CD 금리 3.4가 매력적이지만 조금 아쉬운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뭐 CD 금리 초단기 같은 ETF 같은 경우는 3.6, 3.7 정도로 일할로 이렇게 수익이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어려울수록 이 파킹형 ETF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늘어날 것 같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CD금리 3.4가 좀 아쉽다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우량한 초단기 채권의 편입을 통해서
1할로 3.7, 3.8 정도로 저희가 계속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저기서는 우량 초단기 채권이라면 회사채인가요? 회사채입니다. 회사채 회사채인데 쪽으로? 만기가 굉장히 짧은 그다음에 거? 크레딧이 굉장히 좋은 그런 우량 회사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위험 정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채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. 예. 자, 그러면 우선 요즘 이제 워낙 또 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네네. 안전자산 쪽으로 또 이제 돈이 몰릴 만한데 네네. ETF 쪽에서도 그러면은 안전자산이라면 또 금 관련 ETF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쪽으로 좀 어떻게 매수세가 좀 드러나요? 네, 상당히 금 관련해서는 네.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한번 네. 수치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. 그다음에 금리가 실질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 또한 실물 자산인 금에게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금 선물 가격 또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금을 일단 말씀을 드릴 때 금 같은 경우는 유가와 달리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적으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이제 금융 자산,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반드시 금을 5에서 10% 정도는 편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최근에 금 가격 상승, 그다음에 지정학적 악재,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, 정민혜 의원님. 네. 저 부장님,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 네, 전 세계적으로 저 네. 금 관련 ETF가 얼마나 많겠나 싶은데 네, 네, 실물 진짜 금 사는 분들도 많고 네,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는 왜 네, 그 일반 시민들도 네. 금부치를 막 사놓고 맞습니다. 쟁여놓지 않습니까? 예, 예, 예. 거기다가 무슨 금 관련 그것도 있고 네. 골드바도 있고 네. 등등인데 예. 가만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저 금 관련해서 ETF나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는데 예, 예. 그럼 운용사에서는 저 금 ETF에 들어온 고객 돈으로 네. 실제 금을 현물로 사는 거예요, 아니면 선물 갖고 하는 거예요? 대부분은 다 선물입니다. 선물로. 예, 원자재이기 때문에 네. 대부분은 다 선물로 저희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에이스 ETF 같은 경우 국내 최초로 금 현물을 현물.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관을 금 현물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고요. 네. 조폐공사라든지 아니면 예탁결제원에서 이 보증해주는 증서가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저희가 운용사가 금을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보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보증하는 그런 기관에서 금을 보관을 해주고요. 그 증서를 저희가 받아서 실제 금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금 현물의 투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 선물입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금 현물 ETF밖에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활용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지금 살펴본 금 ETF뿐만 아니라 네. 사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파킹형 ETF도 관심이 높아지는 맞습니다. 것 같더라고요. 네네. 예.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아마 8월 이후에 전체 ETF 중에서도 굉장히 좀 큰 금액으로 AUM이 성장하기도 했었습니다. 단순히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 파킹형 ETF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파킹형 ETF의 규모는 다른 사실 예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 이 중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가 네, 있습니다. 예, 그렇지만 예.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하루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연 수익률의 1할을 저희가 챙길 수가 있고요.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 이후에 ETF AUM 증감 순위를 보게 되면은 파킹형 ETF 아니면은 머니마켓과 같은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상위에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요. 지금 네. 또 앞서 부장님 소개하셨더니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네, 금 현물 ETF. 네, 네. 예. 또 CD 금리. CD금리, 금현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. 특별히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려고 한 게 예, 절대 예, 아니고요. 예. 금현물 ETF는 저희 에이스밖에 없습니다. 아, 그래요. 네네. 그래서 예. 거래소가 이 KRX라는 게 거래소지 네네. 않습니까? 한국 거래소가 공시하는 가격에 연동되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다른 기관들이 공인하는 그런 지수를 활용하고 예탁을 하는 그런 공인된 ETF다.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나머지는 다 선물이고 네네. 네, 유일하네요.
채권 관련 ETF 쪽, 뭐 이쪽에도 개인 투자자들 또 네. 순매수 이어지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. 채권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킹형 ETF를 통해서 네. 굉장히 매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증시의 대기 자금이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글쎄.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단순히 이걸 정말 예. 1년 동안 갖고 있어서 예. 3.7 정도의 이런 수익률을 기록하기보다는 굉장히 8월, 9월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죠. 8월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. 그렇죠. 예. 그다음에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9월 가면 금리 인하라는 굉장히 큰 또 이슈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 이 파킹형 ETF를 통해서 다른 뭐 미국 S&P나 나스닥과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대기성 자금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 그 말씀 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거에 보니까 아니,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야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올랐으면 싶겠지만 네. 저 잠겨 있는 돈들은 네. 이 약간 시장 상황이 불확실성도 많고 네. 한번 이렇게 깊은 조정이 오면 그때 들어갈 돈들도 제법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활용도가 제가 왜 대기 자금이라 말씀을 네. 드렸냐면 증시가 좀 급락한 그 며칠 기간에는 네. 오히려 파킹형에 대한 매수가 조금 줄고요. 줄어요. 조금 줄었습니다. 그리고 그 자금들을 매도를 하고 실제 주식형 ETF를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긴 했었습니다. 네. 물론 증시가 불안하면 꾸준히 파킹형 ETF에 대한 그런 AUM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만약에 하루에 한 10% 정도 빠지는 장이 오게 되면은 예. 그때는 파킹형 ETF에 대한 매수를 조금 줄이고 또는 일부 매도를 하고 주식형 ETF 좀 많이 빠진 반도체, 뭐 M7과 같은 예.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움직임도 보였기 때문에 이 파킹형 ETF에 대한 니즈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반도체 M7 말씀 주시니까 네. 최근에 그 반도체 네. 관련 ETF들 수익률이 연초 대비 지금 네. 제자리 이제 수준으로 맞습니다.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. 수익 났던 게 다 네. 지금 이제 네. 손실이거나 아니면 제자리 수준. 네. 오히려 역으로 지금 또 매수로 예.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예, 우선은 저희가 이 중장기적으로 예. 이 반도체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네. 8월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 뭐 TSMC라든지 아니면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. 그다음에 TSMC는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26년까지 주문이 꽉 찼다. 그래서 한 8% 정도 이 가격을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TSMC의 실적이 바로 엔비디아 실적의 바로미터라는 측면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실적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. 단 반도체라는 이 특성상 이 매크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반도체만 살펴서 반도체 위주의 투자를 했었더라면 이제는 반도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는 유효하되 말씀드린 파킹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인컴형 자산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조금 더 이 색깔이 바뀐 이 시장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야,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년 말 종가가 78,500원인데 오늘 지금 76,000원 네. 근방이니 네, 하이닉스는 그래도 작년 말 대비 좀 올랐다고는 하나. 네, 그러니 반도체 ETF가 수익률이 그렇죠. 지금 딱 나기가 연초 힘들구나. 수준이네요. 네. 또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투자하셨던 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네네. 수익률이 100%였다가 아. 최근에 2주 동안 수익률이 60%로 줄게 되면은 저희 이 심리적 수익은 여전히 플러스 손실. 100%에 예. 있을 수밖에 그래서 없지 손실을 않습니까? 인식을 한 그렇죠. 40%까지는 느낌이죠. 네, 예,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수익 구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심적으로 투자 심리상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시장이 빠질 때 너무 극단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거는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시장이 오히려 좀 많이 뭐 공포에서 많이 빠질 때 시장을 조금 더 한 발 뒤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뭐 경기 침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 무조건 뭐 흔히 말하는 몰빵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이 좀 조정한다 해서 모든 걸 다 파는 그런 그 투자 방법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개별 종목 갖다가 아주 뭐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네. 접근하시는 분들이야 네. 이제 그들의 리그가 있고 나름의 다 또 전문성을 띠고 있고 경험이 이제 축적되신 분들인데 네.
가만히 보니 이게 예. 장이 이게 가겠다 내지는 장이가 한동안 안 좋겠다 그런 식의 판단하에 그 중에서도 뭐 반도체가 가겠다 어디가 네. 가겠다 할 것 같으면은 예, 예. 이 ETF 통해서 샀다 팔았다가 괜찮겠네요. 맞습니다. 뭐 ETF 예. 같은 경우에는 예. 물론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점점 좀 단기화되는 느낌 아닙니까, 부장님? 예, 맞습니다. 그러죠. 네, 이쪽도 내 그럴 것 같아. 예. 거의 뭐 단타하시는 분도 나오겠는데 ETF 가지고.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예, 예. 그렇지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네. 하루하루의 사실 수익률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고요. 그러니까, 대신에 예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장기 투자가 이 확률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. 그게 본질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뭐 금현물 네. ETF라든지 채권형 아니면 파킹형 지금 달아보는 게 변동성 장세 대비하는 전략인 거잖아요. 네네네. 예, 그 말고도 또 혹시 추가적으로 네. ETF를 활용해서 지금 변동성 장세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? 있습니다.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M7 또는 네. 반도체 위주의 뭐 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나스닥 100도 있었고요. 그렇지만은 조금 더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자산 배분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 배분 ETF 또는 인컴형 ETF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인컴형? 맞습니다. 흔히 말해서 뭐 커버드 콜도 있고요. 예. 아니면은 그 하이힐드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요즘 뭐 굉장히 많은 ETF들이 많기 때문에 예. 한두 개를 고르기가 어렵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글로벌 인컴 탑10과 같이 여러 자산 배분형 ETF들을 모은 그런 상품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고요. 그리고 이 투자자 분들마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십니다. 저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테크만 보유하셨던 분도 계시고요.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만약에 난 분들 같은 경우 그렇지만 연금이나 ISA 같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모아가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요. 손실난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꼭지를 잡아서 안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은근히 투자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투자를 아예 안 하는 분도 요즘 계십니다. 그래서 아직 내가 투자를 안 했던 분, 근데 떨어지는 게 좀 이렇게 두려운 분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적립식으로 저희가 계속 쌓아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.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다가도 뭘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는 분, 그런 분들도 돈을 절대 놀리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파킹형 ETF를 매수하신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꾸준히 투자하시는 걸 저희가 이렇게 투자자마다 이런 대응 전략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 네, 정신없는 장 와중에 네, 소위 그 QQQ 붙는 그 네. 3배짜리 그 맞습니다. 트리플 QQQ. 예, 그쪽은 어땠습니까? 그쪽은 어차피 좀 반등을 조금 했기 때문에 네. 그래도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 예. 일간으로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. 예. 그래서 언제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수익률이 그러니까 같은 날에 매수를 같은 했더라도 날에 매수를 해도 달라요. 맞습니다. 몇 시인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요. 뭐 기간을 특별히 말씀드리긴 좀 힘듭니다만 예. 굉장히 좀 단기 뭐 일주일 이내에 예. 또는 더 짧게 이렇게 유지하시는 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나면 뭐 몇십 %에 대한 수익률도 장중에 차이가 따라서 나요? 차이가 날 수가 오. 있기 때문에 너무 이 큰 목표를 가지지 마시고 짧게 대응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요. 근데 요거에 대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짧게 대응하시되 대신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한 배짜리 나스닥 100이라든지 아니면 S&P를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조금 더 저희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보니까 코스